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원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지난 영상에서 2부가 정말 기다려진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다리시는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 댓글들 쭉 봤는데요. 주옥 같은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느낀 점은 역시나 세상에 고수는 많다. 네, 또 그리고 고수는 숨어 있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그 동지를 만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든든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학년이 되어도 현타 오지 않는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교과서 학습법이죠. 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있는 일부 영상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교과서 학습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반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일부 영상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틀은 학교에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는 건데요. 사실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집에 와서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만 하면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제 딸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부 영상을 다들 기다리신다고 하셔서 이거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실까봐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면 다 잘해줄 것 같고 애가 성장하는 그런 큰 비법이 있는 것 같아서 학원에서 중요하다 하고 하는 것들을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특히 영어 수학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네.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재학년에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나라가 정해주는 이 나이에 배워야 하는 지식과 양식들. 이 나이에는 이것들을 익혀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기본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잘 다지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지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 열심히 해봐야 구멍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게 구멍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업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영어 수학 아닌 다른 과목들은 그냥 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하러 굳이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안 하던 거를 굳이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만 해두면 쉬운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확 와닿게 제가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학사회 2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 봐요. 공부머리 독서법에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즉 국민이 그 나라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한다. 국가의 영역에는 영토, 영해, 영공이 있다. 이 중 영토는 그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땅으로 국가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영토가 없으면 영해와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는 간척 사업을 통해 넓어지기도 한다. 영해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그 나라의 영해에 속한다. 최근 영해는 해양 진출의 통로이자 수산 자원과 지하 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그 범위가 보통 대기권 내로 한정된다. 다른 나라의 항공기는 그 국가의 허가 없이 영공으로 들어올 수 없다. 네, 요렇게. 예,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중학교에 나오는 내용인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5학년 1학기 사회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구는 이 예문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아이가 있겠고, 누구는 이 예문을 편하게 읽는 아이가 있겠죠. 이게 공부머리 독서법 책에서 중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본 아이의 사례를 들어준 건데요. 영어 100점, 수학 96점 받는 아이가 국어 82점, 과학 52점, 사회 64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중학생 아이가 이 방금 예문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사회 뭘 배우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중학교 3학년 사회책 내용도 봤거든요. 근데 인권과 기본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이거 역시 5학년 1학기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 공부머리 독서법 책 펴가지고 우리 딸 한번 보여줬거든요. 이해 가느냐고. 이해하죠. 예, 이거는 집에서 복습을 하고서 이걸 다 익혔으니까요. 자, 국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딸의 그 교과서 본문 읽어드릴게요.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이라는 이름에 갑한다.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 괴석이 호를 그리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자,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 책 호를 그리며 호를 그리며가 무슨 뜻이겠어요?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있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말고 이제 저희 지금 애 복습하고 있거든요. 뭐 단어 인색한 게 뭔지 나직한 게 뭔지 5학년 책에 나오거든요. 이런 어휘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알 것이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어휘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애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은. 아이가 책은 읽고 있지만 아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과학은 또 어때요? 네. 같은 양의 용질을 물에 넣고 저어주면 어떤 용질은 모두 용해되고 어떤 용질은 일부가 용해되지 않고 바닥에 남습니다. 이처럼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양은 서로 다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그냥 선생님이랑 실험하고 그냥 책 한번 펴보지 않으면은 이 간단한 문장이 누구한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실험 아이들 좋아하니까 실험 시간에 그냥 녹는 거 이런 거 하고 이것만 좋아하고 그냥 끝냈으면은 용매가 뭔지 용질이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 중학교 때 한창 외웠던 있잖아요. 수금쥐와 태양계, 수금쥐와 목도 천에 이런 거. 그거를 지금 5학년인데 배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초등 때도 배우고 요즘도 중학교 교과서에 이거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잘 다지고 가면 중학교 가서 얼마나 쉽겠어요. 수월하겠죠, 훨씬. 수학 말해 뭐합니까? 네, 초등학교 수학 잘 다져놔야 중학교 수학 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기본 영어가 쌓여 있어야 어려운 영어도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도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5학년이 되면서부터 딸에게 노트 정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4학년 때까지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긋기 하면서 그날 배운 것들 읽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요약하는 연습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그날 배웠던 거를 집에 와서 노트에 요약 정리하도록 시켰어요. 요약 정리도 정리해봐야 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처음에 시켜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교과서 내용을 거의 통으로 다 옮겨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시범을 보여줬죠. 네, 이걸 엄마가 해줄 테니까 참고해서 보고 다음부터는 엄마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잘 따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트로 정리하니까 자기도 뿌듯하대요. 네. 그래서 사회과학 이렇게 했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공부 스케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 영상을 다 안 보신 분 같아요. 뭐 어떤 교재를 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국어는 자습서를 활용을 하고요. 수학은 뭐 수학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사회과학 문제집 없어요. 교과서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제집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아이 뭐 학교 시간표가 아이 스케줄이거든요. 학교에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와서 복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 국어가 없는 날이 있고 수학이 없는 날이 있고 영어가 없는 날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국어, 수학, 영어는 매일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국어 없는 날은 독해 문제집 다른 거 대체해서 하고요. 저는 이제 비타민이나 뿌리 깊은 독해 그거 하는데요. 저는 그냥 비타민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제대로 된 독해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 쉽게 이렇게 편집되고 더 재미있게 이런 거보다 저는 오로지 그냥 재미있게 편집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결국 아이들의 호기심만 끌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냥 비타민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비타민 문제집 어려워하는 아이들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비타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은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안 해도 매일 문제집 푸니까 그런 거 있고요.
영어는 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제가 영어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은 아직까지 사실 학습으로 접근하는 게 없어요. 네, 책 읽기만 합니다. 네, 영어 문제집 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풀어봐야 다 알거든요. 다 아는 거 굳이 시간 투자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쨌든 시험도 보고 하니까 단어 스펠링 이런 거 틀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런 단어 써보는 연습은 좀 시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쉬운 1단계 리더스 책 있잖아요. 이제 우리 둘째가 막 읽던 그런 거, 한 줄짜리 책. 그런 책을 4학년부터 하루 한 권씩 따라 쓰기를 시켰어요. 네. 필사. 네. 근데 이제 쓰고 보고 이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음원을 틀어놓고 한 문장 듣고 멈추고 받아쓰기 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는 진짜 학습식으로 시키는 게 없어요. 네. 문법은 6학년 제가 여름방학쯤에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상영어를 1년 했었죠. 근데 재밌게 잘했어요. 이것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화상영어 했던 거 어떻게 됐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 딸아이가 이제 했던 프로그램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다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수업 내용 슬라이드가 매해 주어졌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문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문법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은데 이 수업 내용에 자꾸 문법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 조금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원치 않았어요. 네, 그래서 1년 구매했던 플랜이 다 종료가 되고 지금 현재는 다른 프로그램 네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냥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뭐 6학년 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뭘 할 게 없어요. 지금 전혀 할 게 없고 지금도 책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습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에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거 교과서, 사회교과서 요약 노트 시키는 것도 5학년이 되었으니까 시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읽기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적절한 때를 찾으셔야지 남들이 이걸 하니까 지금 이걸 하겠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것도 그 인지할 수 있는 나이 만 12세 정도 되었을 때, 네,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분 중에 켈리 글씨 쓰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걸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오랜만에 이거 봐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제가 수학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문법도 일찍 배워봐야 까먹을 것 같거든요. 네, 서로 고생만 할 것 같아요. 뭐 오늘 배웠다고 내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이지은 선생님의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봤니? 라는 책 소개드리면서 이지은 선생님이 학원 다니면서 애들이 어려운 거는 배우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배워서 많이 아는데 오히려 쉬운 거는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모르는지, 그럼 그 어려운 건 어떻게 배우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요즘 실감을 하는 게, 우리 딸 영어 단원평가 딸이 시험지 가져오는 거 보면 정말 쉽거든요. 진짜 쉬워요. 딸의 표현으로는 아무리 어떻게든 틀려보려고 해도 절대 틀릴 수 없는 시험이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틀리거든요. 영어 유치원 나오고 영어 학원 다 다니고 있는데 아무리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을 틀린다는 건 구멍이 있어도 크게 있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딸이 7살부터 쭉 영어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고 편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학년쯤 되어 보니까 이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셨죠? 네, 다들 교과서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는 뭐 일찍부터 책 부지런히 읽히시고 영어 영상 많이 보여주세요. 문장 속에 나오는 그런 구문이나 구동사 이런 거 저절로 외워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학습으로 언어 이렇게 익힌 거랑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런 거예요. 딸이랑 영어책을 쭉 읽었더니
단어만 외워지고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휘 자체에 붙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구동사 아니 뭐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할머 출신이어서.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피규어이면은 피규어 뒤에 아웃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저절로 학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때의 전치사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맨날 고민했잖아요. 근데 제 딸은 그런 게 없어요. 문법을 배워보지 않았어도 전치사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너 전치사 알아? 그러면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붙는지 저절로 알거든요. 이게 바로 책이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 문제입니다. 태양이 지구의 환경과 생물에게 중요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태양은 소금도 만들어주고 뭐 전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식물한테 도움을 주고 햇빛 받아주고 사람한테도 그 햇빛 받으면 영양분이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소금 만들 때도 도움을 주고 아무튼 사람이 햇빛 받으면 영양분을 섭취해. 비타민 D. 자, 밤하늘에는 별도 있고 행성도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이나 행성 등을 통틀어 뭐라고 합니까? 전체! 줄무늬가 보이는 행성은 무엇입니까? 목성, 얇고 넓은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 토성 말고 또 고리가 보이는 행성은? 목성, 또? 해왕성, 또? 천왕성, 딩동댕.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를 뭐라고 합니까?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영향을 받는 천체와 태양의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통틀어? 태양계, 딩동댕. 태양 행성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이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는 나와 가족을 보호하려고 나와 가족과 나라를 지킬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는 청결하게 환경 보존을 하는 의무이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의무야. 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교과서 넘겨가면서 질문을 해보거든요. 네, 불시에 질문을 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점검도 합니다. 네. 4학년까지는 사실 이런 점검도 안 했는데, 뭐, 어려워지기도 했고, 이제 혼자 잘 이해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해요. 네, 한 번씩 여기 퀴즈 맞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떠세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왠지 책은 읽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교과서 책 읽으려면은 책 거부 없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여기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애들 학교에서 하는 학습지인데요. 이 내용을 괄호 안에 낱말을 찾아서 적는 거예요. 보기에 없는 낱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어려워한다고 해요. 네, 어렵겠죠. 사실 어른인 제가 봐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이 본문 내용이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생소한 그런 단어, 애들이 느끼기에 생소한 단어도 있기도 하고. 네. 자, 뭐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제 딸을 보니까 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책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책 글씨 큼직큼직 하잖아요. 하루 한 권 이렇게 얇아요. 애들 책은 뚝딱 읽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꼭 학교에서 읽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 굉장히 책 다양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저희 딸은 이렇게 쉽게 기본만 하고 지내는데 왠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러면 현타 안 오겠죠. 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확고합니다. 네. 뭐가 중요한지만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불안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늦었어요. 해보세요. 어떤 분이 댓글에서 지금 4학년인데 늦었냐고. 왜 늦어요? 4학년이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중학교 가서 이제 후회한다니까요. 아, 그때 좀 해놓을 걸.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4학년 얼마나 좋아요. 4학년 때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고 지금부터 하면 되죠. 느긋하게. 네. 그리고 지금 방학이잖아요. 자, 이거 빨리 영상 찍어드려야겠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빨리 영상을 찍어드려야 되는 게 방학 때 지금 해야죠. 하셔야죠. 저는 방학이 진짜 좋더라고요. 시간이 많아서 다 할 수 있고요. 이게 애들 책이 굉장히 얇아요. 한번 보세요. 단원 몇 단원 있지도 않아요. 그거 다 복습할 수 있거든요. 저희 딸도 지금 다시 5학년 1학기 다 복습을 들어갔는데요. 내용이 얼마 없어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수학도요. 제가 지금 요즘 디딤돌 응용 문제집이 풀거든요, 제 딸. 네, 뭐, 심한 문제집 말고. 응용 문제집에서 이제 틀렸던 문제를 제가 워드로 치고 있어요. 헉, 엄마가 그걸 어떻게 워드로 다 쳐줘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 5학년 되니까요. 이 동그라미 개수가 많고 틀린 개수가 별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이 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틀렸던 문제 워드로 쳐주고,
틀렸던 문제 한번 다시 더 풀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학 다 활용하셔서 구멍 없게 앞에 예습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다지고 가셔야죠. 항상 강조드리는 복습. 다시 한번 앞전 학기 거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영어 영상 한번 얘기하면서 이 책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영어책 읽기의 힘의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상기시켜드려야 또 중심을 잡으실 것 같아서 단순한 알미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줄 알며 주변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엄마나 아빠를 만나는 행운을 당신의 아이도 누리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